얼굴에 침을 뱉다. 며칠 전 난 매우 굴욕적인 말을 들었다. 마치 침을 얼굴에 뱉은 기분이었다. 난 화내지 않고 조용히 얼굴에 침을 짝듯 답변하고 마무리 짓고 그 사람과 헤어졌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이해가 안 됐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근거가 내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반성해봤다. 그리고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더 인격을 연마하고 지식을 쌓고 삶을 절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실천하고 있다.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을 계속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굴욕적인 말이 이제 내게 기념비가 된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다. 내가 이렇게 추락했던 순간을 기념해서 쓴 물을 마시고 또 달려가야겠다. 그 물이 단물이 될 때까지. 탈무드에서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건 굴욕적 순간이라고 느낌 많이 나온다. 하지만 그가 적진에 몰린 순간 그는 미친 채 하며 굴욕적 행동을 한다.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왕일 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 의심도 없이 그를 보내준다. 왕은 그 필요 없다던 그 굴욕이 자신의 생명을 살려줬던 걸 깨닫는다. 심하게 추록하는 그 순간이 내가 살 수 있었던 시간일 수 있다. 굴욕적 순간에 분노하지 말고 와신 상담하는 기회로 삼으라. 와신 상담, 섭해 눕고 쓸개를 씹는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이르라는 말이다. 1%. 호기심 때문에 상위 1% 카페에 가입한 적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나란 사람은 등업을 안 해줬다. 결국 상위 1% 생각을 알기를 포기했다. 길에 서 있다가 학원 버스가 휙 지나갔다. 남과 같지 않은 상위 1%. 참 어이없다는 생각을 쓸쓸하게 한 적이 있다. 왜 이렇게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려가려고 할까? 의자뺏기에 고스란히 하는 것을 서로에서 꼭대기에 간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는 걸 많이 본다. 예전에 적성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독특한 1%에 내가 속하는 걸 봤다. 난 대중적이지 못한 사람이다. 내가 쓴 글을 100군데 넘는 출판사에 거절당했고 응모전에 떨어졌고 끝없이 강퇴당했다. 대중이 별로 안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내 내면의 고유한 영역이 왜 국가빵처럼 같아야 할까? 앞머리를 스스로 잘 자르는데 내 반쪽이 삐뚤어졌다고 했다. 그러자 바로 맞받아쳤다. 왜 꼭 반듯하게 잘라야 하는데? 이것도 멋이야. 물론 대중이 알아주는 멋은 아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같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다. 10대엔 이렇게, 20대엔 이렇게.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1%라는 적은 숫자를 설정해놓고 비참하게 경쟁하며 루저로 낙이 찍히는 세상에서 다른 1%로 살아가는 것도 신난다. 어쨌든 나도 1%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가난해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전 재산이 다 없어져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온몸이 아파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의지할 대상을 남겨두지 않아도 주님만이 북극성 되십니다.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는 쓰라림을 당해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1부터 10이 아닌 10가지가 동시에 쏟아지는 고난의 불화살에도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의 주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주님의 열심을 신뢰합니다. 인간의 선함은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나 또한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세 사람. 난 매일 질문하곤 한다. 뭘 배웠지 오늘? 그리고 하루 중 가장 인상적인 말을 기억하곤 한다. 난 어제 프리마켓에 다녀왔다. 거기서 물건 파는 많은 사람들을 봤다.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나는 사람은 3명이었다. 그 중 한 명은 1,000원짜리 새 옷을 파는 상인이었는데 내가 7개의 옷을 고르자 그를 자신이 가진 가방을 그냥 주며 담아주려고 하였다. 난 불필요한 물건을 갖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라 가방은 안 주셔도 된다고 거절하고 내 가방에 담으려고 하는데 그는 직접 가방을 열어주고 담게 도와주었다. 너무 친절해서 미안해서 허둥대자 그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라고 따뜻한 말까지 해주었다. 가방도 주려고 하고 담는 걸 도와주고 더구나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 인상적인 친절함이었다. 요즘 시대는 친절하면 호구가 된다.
친절하면 만만히 본다 라는 차가운 말들이 유행하지만 친절은 크게 맘속에 각인된다. 다른 사람이 있었다. 예쁜 20대 여성이었는데 아주 큰 우산을 쓰고 세상 하기 싫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물건을 심지어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다. 날씨가 정말 덥긴 했지만 아무도 그런 표정을 짓고 파는 사람은 없었다. 이런 일은 내가 할 일은 아니라는 듯 그녀의 태도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모자를 5,000원에 팔고 있었다. 물건이 이뻐서 만지작대자 다급해진 그는 3,000원으로 가격을 내렸다. 새 것도 3,000원에 팔던데요? 그래요? 그런 것과는 달라요. 이건 중고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르신이라 그 말을 안 했다. 시장 조사조차 안 하고 판매자가 가격을 정한 것 같다 살짝 그랬다. 3명의 사람들이 프리마켓에 임하는 태도를 보며 많은 걸 느낀 하루였다. 첫 번째 분은 끊임없이 손님을 갖는 건 당연했다. 가성비 좋은 가격, 좋은 품질, 인상적인 친절함은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나를 점검해볼 좋은 계기였다. 남의 이야기란 없다. 모든 이야기는 나와 맞닿아 있는 거니까. 인생. 세상은 늘 시끄럽고 두렵고 불편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 내 정서를 위해 하루에 한 번 자연 속으로 나온다. 매일 이런 자연이 보이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진다. 하지만 생계에 대한 두려움은 그곳에 가서 사는 용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자연 속에서 내 생각을 이리저리로 내달린다. 어제 봤던 영상들, 글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난 또 인생이란 녀석과 마주하고 있었다. 어제 또 총기 사고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해서 그들의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 끝나졌다. 우리 지역에선 담배 피는 누군가를 한번 쳐다봤다는 이유로 참변을 당했다고 한다. 이슬처럼 사라지는 인생들을 보며 또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 아침에 조던 피터슨의 말이 울림있게 들렸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이 짊어질 짐을 찾아 짊어진 게 인생이라고. 아버지 장례식 때 그 절망적 순간을 쳐다볼 수 있는 중심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모두가 절망 속에 방황할 때 기준이 될 만한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눈물을 흘리고 말하는 그의 메시지가 가슴을 후벼 판다. 그의 얼굴은 인자함 속에 무척 아름답게 보였다. 우리가 잘 산다고 계속 이어가는 게 인생은 아니다. 불의의 사고로 타인에 의해 멈춰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짊어질 짐을 매야겠다. 내 열정이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부추기지만 나 하나를 정했고 그것을 올인해야겠다. You make yourself reasonably, morally respectable individual.